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저는 유의미한 소식이 왔어요. 그 소식이라기보다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문다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전 상황이 있거나 혹은 예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김정숙의 동창입니다. 김정숙의 동창이 김정숙의 부탁을 받고 5천만 원을 문다혜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저 시집간 딸이 조금 못 사는데 태국에 있잖아. 그 태국에 있는 딸이면 본인이 붙여놓으니까 태국에 있는 지인한테 먼저 줘. 내가 나중에 붙여줄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저희 누님이 계시는데 가끔 뭐 누님의 친척분이 서울에 계셔갖고 저한테 그러니까 뭐 어디다 뭘 돈을 좀 붙여다오, 그분한테 붙여다오, 또 그분도 저한테 돈을 붙입니다. 누님의 부탁을 받고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건 제가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 많아요. 일단 그 분은 뭐 태국에 무슨 연이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5천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김정숙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서 청와대 직원 통해서 그분한테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 굳이 그 동창한테 현금 보따리를 줬을까? 이게 떳떳한 거래라면, 돈 거래라면 이분한테 그냥 원래는 그냥 자기 딸한테 붙여주면 최고고 또 현금 은행으로, 그게 아니라 이 동창한테도 현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런데 현금이 아니라 은행을 붙이지 않고 현금 보따리를 줬다. 그리고 태국에 있는 문다한테 줬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먼저 여쭤봅니다. 뭘 의미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거 더맨더머 같아요. 바보들이다? 네네. 왜냐면 희한해요. 여기 등장인물 4명 나오거든요. 네. 김정숙 여사하고, 네. 김정숙 여사의 동창 A씨.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문다혜 나오고, 한 명이 또 있어요. 청와대 직원 B씨. 이게 4명인데,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네. 날짜가 올해 초예요. 네.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청와대 직원이 나오길래, 네. 지난 정권에서 아직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있었던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기사를 꼼꼼히 봤더니 올해 초래요. 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어디선가 빳빳한 5만 원짜리 천장이겠죠. 그래 5천만 원이니까 천장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보따리에 싸가지고 청와대 직원 그 B 씨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네네. 죄송해요. 네. 그거를 준 게 올해 초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네네. 올해 초에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기사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제가 볼게요. 조선일보 단독 기사예요. 자, 검찰은 올해 초 김정숙 여사를 대신해 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김 여사의 친구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올해 초가 걸리는 건 압수수색했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헷갈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MBN 뉴스와이드 갔다 왔는데 그때 아마 문 대통령의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이다. 왜냐하면 청와대 직원이 나오니까. 청와대 직원이 나왔으니까. 근데 기사를 다시 봤더니 올해 초로 나오길래 어쨌든 아니 그게 내가 왜 제가 또 하나 증거가 뭐냐면 자, 문다혜가 우리가 표적이 됐어요 하고 SNS에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린 게 이거예요. 자, 지인 계좌를 추적하고 동창 계좌를 추적하고 그때는 이 동창이 자기 동창인 줄 알았어. 저는 이걸 올린 게 언제냐면 2월이에요. 2월. 그러면 제가 이 기사 보자마자 이 동창이구나라고 연결했거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게 문 대통령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이면 일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고요. 올해 초라고 하면 조금 희한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온 패널이 이거 올해 초에 그 돈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잘못 봤나? 뭐 이렇게 요즘 헛것이 보이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이라고 하고요.
이게 왜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면 김정숙 여사가 5만 원권짜리 100개 묶음인 500만 원짜리 10개 묶음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을 그 청와대 직원한테 주는 거에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러면서 그 B씨 이거 내 친구 걔한테 좀 그 전달해줘 해가지고 그 청와대 직원이 김정숙 여사의 친구한테 이 5천만 원을 그 보따리에 싸가지고 건네줬는데 이 아줌마가 참 희한하게 이거를 이제 문다혜한테 무입금으로 이제 통장에 입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금할 때 예컨대 정혁진이면 정혁진, 이종근이면 이종근, 유동규면 유동규 자기 이름만 쓰면 되는데 여기에 김정숙까지 이름을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혁진, 김정숙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김정숙이란 이름이 없었으면 문다혜가 이거 그냥 내가 아는 분인데 그냥 나한테 뭐 이렇게 돈 거래가 있어가지고 5천만 원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저 같아도 의심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의 그 친구인 그 아줌마가 그러니까 이제 실토를 갖다 한 거죠. 사실은 이거 정수기가 나한테 그 돈을 갖다 준 건데 그 돈 그 배달한 사람이 누군데 청와대 직원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밝혀졌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돈에 꼬리표가 있습니까? 그냥 김정숙 여사가 문다혜가 5천만 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 청와대 직원 통해 가지고 야 이거 좀 다혜 갖다 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요즘은 5천만 원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그 1000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1000장, 5만 원짜리 지폐 1000장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 들고 그냥 그 룰루랄라 저거 딸 집에 가가지고, 다혜야, 그 엄마 왔다 그러면서 이거 저거 잘 써라 그러면서 탁 놔주면 될 걸 갖다가 뭐 이렇게 흔적을 갖다 일부러 남기려고 한 거지? 저는 그게 참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른바 관봉권, 이른바 특활비라고 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누가 봐도 업무상 횡령죄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금액이 5천만 원인데 만약에 5천만 원이 1억이 넘어간다. 그럼 법이 바뀌어요. 법이 형법에서 무슨 법으로 바뀌냐? 특가법으로 바뀌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죄명이 바뀌어요. 업무상 배임이 아니고 무슨 죄가 되냐면 무시무시한 국고손실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고손실죄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고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정원장. 어떤 국정원장입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국정원장 했던 그런 사람들이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해가지고 그 국고손실죄로 형사처벌 받았거든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례 나왔거든요.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돈이 그 특활비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피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게 현직에 있을 때 줬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일단 청와대 직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입장이라면, 사인이잖아요. 지금 입장이라면 지금 딸한테 동창을 통해서 돈 붙여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때 당시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제가 두 분한테 제 추정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는 양이네스와 유송아가 돈을 붙였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그게 왜 돈을 붙였을까? 이 사람들이 지네 돈으로? 왜 지네 돈으로 돈을 붙였을까? 그런데 제가 추정하는 건 이거였구나예요. 딱 이거였구나. 현금 5천만 원을 똑같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붙였다고 하잖아요. 300이었다가 지금 그게 거짓말로 드러났고 몇 천만 원씩 보내면 이들은 그때 당시에 청와대 직원들이었어요. 그러면 현금을 그들이 예를 들어서 관봉권 같은 걸로 그들이 그냥 갖고 그 돈을 보냈다. 랑 똑같은 형식으로 취했을 거다. 이 지금 동창이랑. 그렇다면 역시 관봉권으로 그 당시에 동창이든 지인이 지금 이 양이네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문다혜가 이렇게 얘기해요. SNS에 지인, 가족, 동창까지 털었다. 그때 당시에 2월 달엔 양이네스와 유송아 털었고, 이 올해 초에 이 김정숙의 동창을 털었고,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관봉권을
관본권을 주던 아니면 무슨 돈을 주던 어찌됐든 문다혜한테 그 자기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특활비를 빼돌린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유추가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허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이 와중에 별장이 드러났잖아요. 참 저는 야 제주도에 별장이 3억 8천짜리가 문다혜 씨가 그걸 그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참 희한한데 또 그 별장을 산 게 이혼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별장의 전 소유주가 누구였느냐? 송기인 신부였다라고 하는 것도 참 희한하고 이게 제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태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드러나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송기인 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죠. 네네. 뭐 운동권적인 멘토.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권으로 이끌었던 정신적인 어떤 지주라고 하죠. 그 사람이 신부인데 제주도에 그런 뭐 3억 몇천만 원짜리 어쨌든 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송기인으로부터 문재인이 샀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문재인이 딸한테 증여를 했다. 이런 게 드러나면 그럴 수 있었는데 문다혜가 못 살아갖고 돈을 계속 붙여주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상직이가 준 월급까지 합쳐서 간신히 어쨌든 그 양평동에 집을 사서 팔아갖고 몇억 차익을 얻었고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분명히 무슨 큰 사업을 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고작해야 개 달려갖고 1억 5천 펀딩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평산책방에서 지 이름으로 평산책방 도메인 따갖고 평산책방에 있는 수익을 자기가 다 가졌을까? 그렇더라도 3억 몇천만 원짜리 세컨하우스를 가질 수 있다? 부암동에 본집이 있고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렇게 부동산 소유를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예, 근데 이제 문다혜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 정도를 생활비를 받았더라고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 부부한테. 예, 직업이 없을 때. 예. 예, 그래서 한 1년에 2억 정도를 갖다가 그 지원받던 사람이 그러면 생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1년에 2억이 어떻게 나오지? 그게 제가 지금 알기에는 예. 2억을 지원받았다라고 나온 기사가 예. 뭐냐 하면 바로 이상직이 준 월급. 예. 그렇게 해서 2억 2천만 원을 아니, 그게 받았다라고. 그 전에? 예, 그 전부터 그 부부가 생활비를 갖다 보전해 준 게. 예. 예. 액수가 나왔나요? 예, 액수가 제가 2억으로 저는 봤거든요. 1년에 2억을 줬다? 예. 그래서 1년에 2억 정도를 원래 그 문재인 부부가 줬었는데 네네. 줬었는데 줬다가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이거를 그 취직시켜 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줘. 그때부터 끊었대요. 네. 그래 가지고 취직시켜 주고 끊었답니다. 네. 예, 그 전까지는 계속 한 1년에 2억 정도를 주다가 취직을 시켜 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돈을 딱 끊었다. 요거 저는 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의 대통령이니까 전부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예금이 줄어들었어야 됐는데 한 몇 년이면 한 2년? 2년이면 4억인데 4억이 줄어든 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사업이 실제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그거야말로 대통령이 꿀꺽한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현금 뭉치가 나온 거는 제가 이제 현금 뭉치를 많이 이제 취급해봐가지고 잘 압니다. 예. 왜냐면 이제 김용한테 전달할 때도 1억짜리 1억 그 현금으로 해가지고 갖다 주고 2억 갖다 주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아니 1억이 얼만큼 됐다고요 그때? 1억이요? 예, 참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이런 환신골드 이 두 개를 붙여놓고 거의 2개 붙여놓은 정도의
옆으로 쫙 세워놔야 네. 1억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한 쇼핑백 하나에 충분히 들어가네. 아, 그럼 충분히 들어가죠. 1억은요. 아, 5천만 원이면 보자기에 쌌다는데 조그맣겠네. 네. 크지 않고. 왜냐하면 한 다발이 5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개 이제 5만 원짜리를 100장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 준단 말이에요. 예. 그 묶으면 요만하잖아요. 예. 네. 그 신권 같은 거는. 예. 그게 딱 10개면 되니까. 그렇죠. 1억이라고 해봤자 20개면 되니까. 아, 그 뭉치가 20개다. 네네. 촘촘하게 그러네. 타다다다다닥 박아갖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딱 하면 한 요 정도 사이즈 나오거든요. 쇼핑백에 저는 쇼핑백에 3억까지도 담아봤어요. 3억까지. 안 찢어져요? 예? 안 찢어져요? 2개로 담아야 됩니다. 2개로. 6kg예요. 6kg.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부럽습니다. 1억에 2kg입니다. 1억이 2kg. 아, 부러우세요? 예. 감옥 가시면 돼요. 감옥 가시면 돼요. 예. 예. 저가 차다 감옥 가면 돼요. 예. 예.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잠바 같은 것도 입고 막 그랬었잖아요. 본부장님이. 아니 잠바 입고 그런 거 없고 그때 여기다 넣고 가라. 그러니까. 김용희 사파리. 네네. 그 사파리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복을 입고 있어서 네네. 양복에다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넣고 간 거를 해준 거죠. 이렇게 네네. 이런 식으로 네네. 이렇게 끼고 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끼고 갔다. 어. 이거를 해줬더니 아 이거 보이지 않냐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재판장에서. 내가 이거를 완전히 가렸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끼고 갔다. 네. 왜냐면 살짝 숨겼다. 네. 이 의미거든요. 네네. 이거를 갖다가 봐라 보이지 않느냐 여기 봐라 다 티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한 건데 네네. 그거는 판사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 그 지지자들 네네. 한테 변명하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판사님은 이거 뭐 보이긴 하지만 이거 뭐 안 껴지는 건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책 예.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네. 딱 이렇게 끼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깥에 나가면 사람 또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괜히 도둑이 재발견한다고 네. 여기 이제 민용이도 있고 이러니까 네네. 형 여기 끼고 가 그래가지고 네. 끼고 갔다 이제 그 표현한 건데 아. 예 정민영이 몰랐어요? 정민영이 왜냐면 이제 준 사람이니까 네네. 그 사무실에 그 사람 왔다 가니까 네. 그 돈이 없어졌으니까 예, 준 거 알죠. 네. 예. 네. 그리고 나중에 돈 받으러 왔다고 뭐 이야기도 하고 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돈, 부피, 얼마다 이런 거는 상상을 해보진 않아서 1억을 뭐 현금으로 이렇게 아까 뭐 출금을 해갖고 들고 다닌다 그런 삶을 생각을 해보진 않아서 그게 늘 궁금합니다. 예, 현금으로 받아서 이제 저 넘겨줬더니요. 아우, 저는 3억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안 넣어본 사람은 쇼핑백에 3억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예, 예. 예, 알 수가 그래서 없어요. 확실하게 그때 증명을 하셨죠. 제가 증명을 한 거죠. 이 김용희 예. 1심 판결에서 5년을 예, 받는데 예. 혁혁하게 그게 그래서 3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 1,000만 원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예, 1,000만 원이 편지 봉투에 보통 보면은 이 두 뭉치잖아요. 네네. 그 편지 봉투에 한 뭉치밖에 안 들어갈 것 같다. 100장 네. 생각하는데 200장이 들어갑니다. 야. 넣어봐야 합니다. 넣어봤은 사람들. 야. 나는 저기 10,000원짜리로 100만 원을 네. 놓았는데 그 네. 두 매치던데. 네. 예, 100만 원만 넣어도. 예. 근데 5만 원짜리를 예. 1,000만 원이 들어가는구나. 예, 5만 원짜리가 더 얇은가 봐요. 5만 그렇죠. 원짜리가. 아니 그럴 수도 그게 있겠죠. 저기 본부장님이 기술이 좋은 거지. 아니 그래가지고 네. 그날 김용 변호사들이 네네. 김용 변호사인가 저기 정진상 변호사인가 네. 아무 그 걔들이 저기 뭘 가져왔냐면은 5만 원짜리 있잖아요. 네네. 두 다발하고 어. 봉투를 갖고 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여러 개 가져왔길래 네네. 무슨 봉투 뭐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무거나 주세요. 네. 그래서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걸 봤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랬더니 봉투가 안 찢어져요? 안 찢어요. 아이, 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남네 이거 그래가지고 딱 보여줬죠. 네네. 우리나라의 봉투는 튼튼하다. 충분히 2,000만 원 소화 가능하다. 1,000만 원. K 봉투. 예, 1,000만 원은 그냥 들어간다. 1,000만 원 들어간다. 예, 편지 봉투에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본류로 돌아오면 모든 돈은 문다혜한테 간다는 거예요. 네. 모든 돈의 최종 종착지는 문다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운명. 그때 얼마나 이 책 선전했습니까? 운명이라는 책 베스트셀러 5위에 들어갔습니다. 5위 안에 들어가서 교보에서 엄청 팔았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면 누구한테 인세를 줘야 되죠? 문재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출판사가 문다혜한테 2억 5천만 원을 준 게 계좌 추적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이 출판사에다 왜 돈을 줬니 했더니 하는 말이 2억은 문다혜가 이 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고 5천만 원은 빌려줬기 때문이다라고 진술을 A씨가 했다는 겁니다. 출판사 관계자가.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출판사에 다시 전화를 건 순간 딴 사람이 받아서 그런 사실이 없고 인쇄는 직접 문재인한테 줬다 이렇게 또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자, B씨 얘기는 나중에 이 A씨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사람 얘기만 한번 해보지요. 아니 보통 정변 네네. 책 출판하셔서 어디까지 받아보셨어요 인쇄를? 몇십만 원 받아봤어요. 몇십만 원. 네네. 예. 네. 책을 아직은 출간 안 하셨나요? 책 출간했잖아요. 책 출간하셨죠. 당신들의 맞아, 댄스. 예. 최근에 따끈따끈한 거. 따끈따끈한. 인쇄는 뭐 억대로? 아니요. 아직은? 아니 저기 그때 만부 팔아가지고요. 네네. 2천 한 500만 원 받았나? 네. 예, 받았는데. 아니 근데 2,500만. 유재일하고 반반 나눴어요. 아니 어쨌든 뭐. 예, 유재일 씨하고 반반 나누는 바에 한 1,200만 원 정도. 글쎄. 뭐 공동 저자니까 합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됐는데 자, 2억이면은요. 2억을 무슨 디자인에 조언을 줬다. 디자인을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도움을 줬다 의뢰했어요. 도움을 준 사람한테 2억 주고 또 인쇄 따로 뭐 저자한테 주고 뭐가 남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출판사는 판 거 그대로 다 문다혜한테 준 거 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문다혜한테 청와대 직원도 돈을 붙여 또 뭐 이 책 출판사도 돈을 붙여 김정숙 동창도 돈을 붙여 이게 온전한 거래인가? 아니 부채 왜 빌려주죠? 아니 출판사가 왜 그 출판사 이 문다혜는 따로 출판도 해요. 1인 출판사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동생인가? 어쨌든 이 오빠인가? 어쨌든 문재인의 아들은 그래픽 디자이너 맞아요. 문준영이. 근데 문다혜가 뭔 도움을 줬다고 2억씩이나 주고 또 돈까지 꿔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편법 증여 내지는 불법 자금을 뭐 이렇게 넘겨준 거 내지는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일단은 요즘에 정말 특이한 경우 아니면은 현금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금을 그렇게 5천만 원을 무려 그거를 개인이 갖고 있다 준다는 거는 특이한 케이스죠. 예.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현금 다발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특활비가 현금으로 바뀌었든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5만 원권을 좀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 알고는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그 현금을 찾은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현금을 날마다 CD가 가서 이렇게 뽑았다든지 아니면 김정숙 여사가 뽑았다든지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오늘 오기 전에 좀 뒤져야 되는데 제대로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의 어떤 변동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이게 떳떳한 돈인지 등등을 해야 되는데 왜 문재인은 문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느냐? 물론 딸이니까 그렇겠지. 예를 들어서 평산책방에 도메인도 문다의 이름으로 했어요. 또 평산책방의 업종을 봤더니 애완동물 장려 및 보호 서비스업이래. 그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란에 쓴 거예요.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책방의 업종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고 애완동물 장려 및 보호 서비스업이야. 그러면 이게 문다혜가 나중에 사적인 사업 용도로 쓰려고 했다는 어떤 지금 저기도 되고 또 책방 도메인 주소도 문다혜 이름으로 하고 아니 이 책방 개점해갖고 무슨 전부 다 뭐 좋은 일에 쓰겠다 기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재단 뭐 등록을 했다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지. 개달력으로 편당 뭐 1억 5천만 원을 받지. 또 문다혜가 뭘 하는지 아세요? 문재인과 관련돼서 무슨 전시 기획도 해요. 유명한 어떤 무슨
좌편향된 그 화가들 전부 동원해갖고 1년에 한 번씩 뭐 전시도 합니다.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서 했으며 또 거기 수익금은 또 어디로 가는 거며 도대체 문다에는 알 수 없는 사업과 알 수 없는 돈들의 최종 집합, 최종 목적지다. 라는 게 지금 오늘 또 하나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예. 정단이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근데 이게 저기 사람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출판사가 뭘 그 출판한 출판사냐? 네. 운명이라고 한 책을 출판한 출판사예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펴냈잖아요. 네. 그때 나온 책이 운명이 아니에요. 그때 나온 책은 변방에서 중심으로라고 한 책이고 회고록. 예. 이 운명은 언제 나왔느냐? 2012년에 운명이라고 한 책을 썼어요. 그때 나온 출판사가 가교라는 출판사였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대통령 되잖아요. 네. 그 대통령 될 때 그 운명 특별판이 나와요. 그때 이제 출판사가 바뀌어요. 북팔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그러면 운명이라고 한 출판사가 문다혜한테 돈을 2억 5천만 원, 디자인 편집 비용으로 2억, 빌려주는, 꿔주는 돈으로 5천만 원, 이렇게 2억 5천만 원을 준 것도 최근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준 거 아닌가? 당연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인세가 2억이 나오려고 하면 인세가 10% 정도가 인세라고 치면은 쉽게 말하면 책이 20억어치 팔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20억어치 팔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2만 원짜리 책을 몇 권 팔아야 되느냐? 10만 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10만 권 팔아가지고 인세가 2억 나왔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문 대통령한테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문 대통령한테 2억 주고 그 다음에 문다혜한테 또 2억 주고 편집 비용으로. 그거 유동규 본부장님 요번에 책 내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인세 뭐 한 1250만 원씩 받았다 짭짤하게 나눠가지고 가지셨다면서요. 예. 그거 편집한 사람 있습니까? 네, 있죠. 그 책 편집한 사람한테 얼마 줍니까? 뭐 안 1,000만 원 안 줬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출판계의 관행이나 출판계 이렇게 일반적인 업무 관행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출판사가 진짜 10만 권이나 팔렸네. 그래가지고 10만 권 팔아서 매출이 20억 났어. 그러니까 이제 인세로 뭐 한 2억씩 다 드려. 그래도 이거 편집한 사람은 그 편집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출판사에서 네네. 원래 한 12% 네네. 정도밖에 안 줍니다. 인세를? 예, 인세를. 원래 한 10%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많이 12%는 많이 준 거고. 많이 준 겁니다. 엄청 많이 준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줘봐야 12%다. 아니요. 요즘은 뭐 5% 뭐 이래요. 물론 이게 그 다음에 팔리는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초기에 워낙 지금 차기 안 팔리는 세상이라 12%면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운명을 출판한 그 출판사 아마 북팔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출판사가 문다혜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다혜한테 돈을 줬는데 그게 디자인 비용, 편집 비용 명목으로 2억을 줬다. 이 해명이 더 희한하고 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돈 자체도 뭔가가 사연이 있는 돈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탈탈탈 털었느니 뭐 애들 교육용 뭐 아이패드까지 가져갔느니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2억 5천만 원의 정확한 그 근거가 뭐냐? 명목이 뭐냐? 그 다음에 아까 친구 통해서 강남 간 게 아니라 친구 통해서 그 문다혜 딸한테 준 돈 그 5천만 원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그 밖에 뭐 양평동 집부터 해가지고 뭐 이네스 양에다가 누구의 굉장히 그 의심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해명을 갖다가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억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 문재인 부부가 소환돼서 문재인 부부가 기소되는 것만 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점점 더 친문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문재인이 지금 감옥 가거나 구속되거나 아니면 기소되거나 아니면 소환되는 걸 즐길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나서서 뭘 자기가 커버해주고 그걸 한마디 보태주고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지금까지 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이 리스크, 문다의 리스크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올 초부터 시작이 했어요. 올 초에, 아까 작년 말에 사실 시작이 돼갖고 작년 말에 뭐 SNS에 올린 게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딱 한마디 하고 이번 주에 달려간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좀 숟가락 하나 얹은 걸까요? 전 이제 뭐냐면 이제 동지 만났다는 거죠. 응? 동지 만났다. 동지를 만났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법조 리스크 있는 권력자 동지를 만났다. 네. 그래서 이제 힘을 합쳐서 이거를 사법부를 깨보자. 네. 이제 이 생각에 의해서 이제 그 정치 권력의 힘으로 야당들 문재인 팀들 다 모이고 이재명 팀들 다 모여서 이 사법 리스크를 넘어가 보자. 이 검찰 권력의 횡포다. 이런 거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군사정권 여기 이제 나왔고는 지금은 또 이제 그게 아니니까 검찰 정권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검찰이 무슨 힘이 있다고. 네. 옛날에 이제 군사 정권 시대야 그래도 힘이 있었죠. 네, 네. 예, 그때는 정말 군부라는 힘이 있었지만 이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 힘이 없어요. 예. 그리고 파벌도 여러 파벌이고 네. 예, 검찰 내부에도 여러 파벌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검찰 정권 이야기를 하면서 예, 문재인 쪽에 이제 힘도 빌려서 네. 예, 한번 탄핵 정국 몰고 가자. 요런 좀 망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과 문재인은 다르지 않나요? 문재인은 이제 수사를 꼭 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재명은 수사를 더 받을 게 없잖아요. 이재명은 지금 검찰과 싸우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사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판사들하고 싸우면은 사법부의 정면 도전이니까 예? 판사를 살짝 빼고 이제 검찰로 예,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요. 예. 아직도 수사받을 거 많이 남아 있어요. 아, 남아있는 게 있나요? 뭐 법인카드도 있고. 아, 법인카드 소환이 남아있군요. 그 다음에 뭐 더블투인가 그 호텔도 예, 있고. 맞습니다. 그 호텔. 새롭게. 정자동. 예. 그 다음에 파면 아직 안 파서 그렇지 무궁무진한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지금.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예, 지금 코나이부터 해갖고요. 코나이가 있다. 코나이 수사도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은 이번에 권력을 잃으면은 네네. 자기는 햇빛 못 본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분명히.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문재인 네가 가라 하와이 할 줄 알았더니 예. 아니야 우리 알았어 힘을 합쳐서 어쨌든 목소리를 같이 내보자. 내가 너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너도 또 까부지 말고 무슨 뭐 긴장수는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한번 목소리를 내보자.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거죠? 예. 2017년도에 네네. 2017년도에 이제 대선 전국에서 문재인 절대 까지 말고 좀 참신한 정치 한번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네. 이재명이가 뭐를 못하냐면요. 네네. 암 까고는 못 빼깁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남을 안 까는 걸 못합니다. 아니. 그래서 문준용이 거기에서 일단 문준용을 까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문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은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죄송합니다. 말씀 예. 끊어서. 이재명은 안 그렇대. 어저께 그저께 그 모두 발언 있잖아요. 예. 모두 발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평생 누구를 개인적인 사람을 비방하면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될 여지를 남기두기 때문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도 사실 거기서 기함을 토했거든. 이 말이 도대체 말이야, 발이야? 저는 그냥 사이코패스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맨날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네. 아주 도사잖아요. 네네. 하다못해 2003년부터 당했어요. 네네. 저기 최철호 PD님도 당했지. 예? 한두 명입니까? 예?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당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의원이었던 그분도 한번 제대로 당했지. 뭐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다음에 문준용 가지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문 대통령 네네. 그때 이제 경선할 때 그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본인 아닙니까? 네네. 본인 아들 또 막상 또 이동호 이야기 나오니까 네네. 이동호 아들 이야기 나오니까 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20살 넘으면 자식이 아닙니다. 네. 그랬던 사람이 네.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가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비판하고 게다가 요번에 그 위증 교사가 또 다 뭐 때문입니까 그게? 자기가 누명 썼대지 않습니까? 네. 예, 누명을 써서
예? 그러면 누명 씌운 사람이 최철호 PD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최철호 PD한테 그 음성 파일 받아가지고 그거를 냅다 틀어가지고 그거 불법으로 취득한 그 음성 파일을 냅다 틀어가지고 그 최철호 PD가 깜빡하게 가게 되거든요. 네. 예, 그거를 이제 방송 안 하려고 그랬더니 네네. 그걸 기자회견 열어서 냅다 튼 사람이 이재명 아니에요. 네네. 그걸 비방하려고. 네, 그렇죠. 남 비난하려고 그 녹음 파일 그 검사 사칭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이재명인데 남을 비방한 적이. 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름꾼인데 예,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대요. 예,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게 참 늘 내가 그랬다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아. 무슨 말이든 난 할 수 있어. 예. 바로 말을 바꾸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피의자, 뇌물 피의자 문재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다고요? 예. 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말은 아하.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발부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압수수색 영장, 그것도 자기 딸의 자택과 뭐 제주도 별장과 또 전시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이름이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야,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흑역사가 드디어 또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입 딱 닫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입 닫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 친문 측근들 통해서 이거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피의자 네. 문재인. 이거 언제 피고인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피의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검찰이나 어떻게 보면 경찰의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입건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서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가 되면 그때는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피고인이 되면 상당히 이제 심각해집니다. 아, 그렇죠.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영장 발부된 영장기재 범죄 사실이 뇌물죄냐, 제3자 뇌물죄냐, 뭐 둘 다 어쨌든 뇌물죄이면 틀림없는데 피의자 어떻게 보면 그 뇌물죄의 기존의 핵심은 이상직 전 의원이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시켜주고 2018년 3월 달에 시켜주고 그 4개월 뒤인 2018년 7월 달에 문재인의 사위 성호 씨를 이상직의 회사로 대법원이 인정한 타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키고 태국 이주를 지원해줬던 그것이 뇌물죄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잖아요. 네네. 2017년 연말쯤에 청와대 인사수석 조현옥, 그 다음에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실에 조국 말고 백원우 비서관, 이 3인이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합니다. 그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상직을 어떻게 아냐고요. 이 말은 임종석까지 온 거 보면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지시하겠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의 보스가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자면 지시를 받아서 이 3인이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치면 이제 그때부터 이미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내정해놓고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진공 이사장이 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건 아직 몰라요. 우리는 의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범죄 혐의에 의심을 받는다. 피의자로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2018년 들어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요, 이상직이. 가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의 남편이 아무런 근무 경력도 없는 항공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전무이사로. 월급이 800만 원이에요. 렌트비까지 하면 거의 1000만 원 이상 받아요. 1,500. 그래서 1년 10개월 동안 2억 2,300만 원 뇌물죄로 지금 적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2년간 정도에 받았던 월급 액수라 보면 되는 거죠. 대충 맞습니다. 그러면 2억 2,300만 원. 자, 그러면 이 지금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 이 사실 이제 우리가 가정사를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가정사를 다 알 수 없지만 문다희 씨하고 이 남편 서모 씨가 어떤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 가기 전에는 자기 엄마 아버지 또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다가 태국으로 가면서부터 생활비 지원이 끊어진다. 그렇지. 자, 그러면 태국에 있었던 받았던 그 월급은 뇌물로 볼 수 있다. 와하.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렇네요. 그 대가가 중진공 이사장 자리이니까. 이렇게 원래는 제3자 뇌물법으로 가다가 갑자기 뇌물죄로 바로 이제 검찰이 혐의를 약간 변경했죠. 그죠? 그렇죠. 한마디로 경제 공동체. 다 큰 딸 결혼해놓고는 결혼한 딸한테 대통령 부부가 딸한테 돈 생활비로 준 것도 참 진짜 좀 딱하긴 합니다만 근데 또 태국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고는 청와대로 들어갔어. 또 관저로 들어가서 같이. 나 진짜 이거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경제 공동체. 무슨 결혼해가지고 따로 살면 따로 사는 것이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그렇게 뒤에서 밀어줬는데 딱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월급이 끊기니까 다시 부모 집 들어와가지고 캥거루족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 공동체가 더 확실한 것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 씨하고 남남입니다. 남남인데 굳이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30년 구형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다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공동체가 더 확실한 거지. 그렇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피 한 방울 썩히지 않은 사람을 경제 공동체라고 엮어가지고 단순 뇌물죄로 처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은 이거는 빼박 아닙니까? 빼박이죠. 더 심각한 빼박이죠. 큰일 났네.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해서 실제로 받았다는 뇌물 액수가 2억 3천이고 2억 2,300. 2억 2천 얼마고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파우치백 받은 내 만에 하는 그게 300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내가 받겠다고 했나?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투척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해서 와서 다 틀을 짜놓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특검하자고 하면은 문재인 문다에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특검이 아니라 특검을 해야죠. 특검해야죠. 경상도 말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의 법리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구성 요건의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데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돈을 주고 받고 해버리면 그걸로 땡깁니다. 그 반면에 제3자 뇌물은 제3자한테 주면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입증의 어떤 검찰로서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있죠. 단순 뇌물로 기소를 하면 훨씬 더 쉽죠. 근데 이거를 제3자 뇌물로 한다고 해서 그리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직이를 그 중진공 이사장으로 추천하는데 야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했는데 인사수석실에서 결과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거티브.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부적격합니다. 왜냐하면 합니다. 이 이상직이라는 자가 주가 조작 그 혐의로 뭐 수사를 받았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가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이고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 못합니다. 중진공 이사장은 그건 더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적격하다고 실무진이 이야기를 했는데
강행을 했다는 거예요. 네. 왜 강행이? 누가 강행했겠어? 왜 강행했겠어? 당연히 어디서 지시가 내려왔겠죠. 네. 그 어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 가능성이 매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강력히 추정된다고 청와대 비서실장, 예. 조국 예.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 백원우 비서관, 예. 조현옥 인사수석, 이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이상직이가 뭔데?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 보내주는 게 그게 뭔 대단한 국정 현안이라고 세 명이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했냐 이거예요. 예? 그럼 이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던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누구냐는 게 누구? 청와대 그럼 주인이 누구냐고 주인장이 문재인이지 뭐. 문재인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의혹이긴 하지만 매우 강력한 의혹이고. 강력한 의혹이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하고 피의자로 전직 대통령을 적시하는 것은 하나의 일생일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건이죠. 그리고 사건이죠.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문재인이가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멸콩 TV를 통해서 예. 한 2, 3주 전부터 예. 이 문다의 주변에서 폭탄 터질 거다. 예. 저희들이 이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방송통 프로그램을 통해서 쭉 이렇게 논평을 하다 보면은 예. 사건의 큰 맥락이나 흐름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문다의 주변이 뭐 터진다 했는데 결국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측근 뭐 윤건영이나 이런 친문들 뭐 보내서 해명하고 쉴드 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요. 이거는 이게 뭔지. 그렇죠. 그리고 조현옥 전 인사수석, 대통령의 초대 인사수석, 문재인의 초대 인사수석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무진에서 내부 검토 결과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고하라고 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임종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까지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희죽희죽 웃고 들어가가지고 조국이 같은 경우에는 커피잔에 물음표 거꾸로 된 물음표 돼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상직이 뭐 든다. 그러고 나머지는 진술 거부. 이 인간은 하는 게 민사소송법 배운 게 진술 거부밖에 안 배웠나요?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하는 자리잖아요. 그럼 그 친인척의 가장 핵심 중에 한 사람이 문다희 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문다희 씨의 남편을 몰랐다고? 조국?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럼 일 안 했다는 소리지. 직무유기지. 일을 안 했다는 소리지, 그냥. 예. 연필만 깎았나? 연필. 그래요. 좀 전에 그러고 얘기했는 것처럼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했던 행정관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간이 지금 조국당의 당직자라고요? 조국당이 가 있죠. 그러니까 민정수석 그러니까 조국이 자기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냐면요. 백원우 자기 바로 밑에 부하인 백원우 민정수석 비서관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현옥 인사수석하고 2017년 말에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낼까 말까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회의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 조국 수석한테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아니 비서실장하고 인사수석 만나왔는데 그걸 보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밑에 일했던 그 실무 관계자가 지금 왜 조국당의 당직자로 가 있어요. 이거 입마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리 마련해주고 너무나 수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국당 대표 조국의 말은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멸콩TV 단독이란 그걸로 제가 나갈까 하는데요. 뭐냐. 검수완박 해가지고 민주당이 검찰에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검사의 작성 그 조서도 피의자가 부동의 해버리면 그냥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조국이 당의 당직자로 있고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담당 행정관이 있던 친구의 집을 지금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검찰이 묘안을 냈어. 법원에다가 사전 증인신문 신청을 했어요. 예. 요게 증거 보존 절차라는 거예요. 예. 저의 제목은 검찰 증거 보존 절차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깜빵 보낸다. 요겁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아무리 조사를 해서 자백을 받아도 전에 수원지검에 이화영이처럼 진술 바꿔버리니까 그 증거 능력 부여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날려버리고 민변 출신 변호사 와가지고 그거 증거 부동의 못한다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검수완박의 폐인 거예요. 그렇죠. 검수완박의 폐해죠. 그렇게 하니까 검사가 이게 아이디어를 냈어. 우리가 조사해놔봤자 법원에 가서 부동의 예배는 꽝이야. 그러면은 대안이 뭔가? 법원이 증인신문하게? 그렇죠. 기소하기 전에 기소 전 전에. 증거 보존 절차를 통해 가지고 미리 증인신문 해가지고 해버려요. 그럼 법원 앞에서 했는 증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증거 부동의에도 그대로 증거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유력한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 민주당이 해버리니까 법원을 통해 가지고 증거 능력을 부여받는 사전 증인 신문 조사를 굉장히 활성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야, 박수 한번 칩시다. 그렇죠. 야, 요거 누가 생각해요? 요거 좋네, 요거. 요거 네, 좋아, 요거. 야, 요거 법원의 사전 증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깜빵 보낸다. 미리 빼도 박도 못하게 부동의에도 법원의 조서는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검수완박 시대에 좋은 이 수사 기법이네요. 네네. 법원이 쉽게 하면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그렇죠. 법원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 능력을 보완한 절차를 이번에 이 사안에 마지막 회심의 카드로 지금 검찰이 빼든 겁니다. 아, 전주지검 아주 좋아. 아, 그럼 전주지검 아이디어 짱이에요, 짱. 예. 사전 증거 조사. 이게 증거 보존 절차라고 합니다. 이거는 니들이 그러면은 사실은 검사뿐만 아니고 피고인도 할 수 있어요. 피고인 측, 피의자 측도 미리 중요한 증인 검사 그 법원에 신청해 가지고 나중에 뭐 해외로 빼돌려 갈 것 같다. 뭐 어떻게 잘못하면 이제 뭐 자살할 것 같다. 아니면 연세가 들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러면은 미리 증거 보존. 증거 보존하는 거. 판사가 병원에 돌아가시기 직전인 사람한테 와가지고 거기서 법정을 열 수도 있어요. 어허. 굉장히 중요한 절차예요. 이야, 이거 좋네요.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김생강님 역시 맞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걸 안 했는지 결국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있지. 검사가 가오가 있지. 그거를 자백하는 걸 공소유지를 못하겠어 하면서 안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지. 이화영이 봐. 그렇지. 말 바꾸잖아요. 네, 우리 이거 검사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전주지검 정말 이게 서울중앙지검보다 수원지방검찰청 그리고 또 전주지방검찰청 짱입니다요. 짱입니다. 이런 거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이런 거에 우리가 박수를 해야 되는 거 박수 아닙니까?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칩시다. 맞습니다. 우리 비앙키님 사법부가 도와줘야 하는데 라고 했듯이 또 저쪽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거 지금 기소하기도 전에 부른 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의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전주지검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빨리 증인 신청 해줘야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이창수 지검장님은 중앙지검장입니다. 네네. 지금. 직전에 전주지검장. 그렇죠. 직전 전주지검장이었는데 아마 이창수 지검장이 그 전주에서 이게 그 서울로 오시면서도 아마 여러모로 또 그렇지. 수사를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창수 검사장님 열심히 우리가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법입니다. 예, 아무리 검수완박해가지고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조국이처럼 난 못 든다 해도 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다 법정에서 했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법원에 가가지고 다 밝힐 것이다. 그래서 그럼 미리 법원에 가서 다 밝혀 이건 거예요. 아주 굿 아이디어네. 예. 아이디어. 그렇습니다. 한번 좀 기다려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을 잘못 건드린 거지. 그렇죠. 예. 검수완박할 때부터. 예. 공수처 만들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특종을 했는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조선일보 이 1시 일면 상단 톱으로 뽑아놓은 게 일면 그 우리 10시 11시에 있는 일면 톱은 아무래도 그 이재명 그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과 관련해 가지고 여야 협의체를 만든다라는 그 헤드라인을 뽑았고 그 바로 같은
위치에 바로 오른쪽에 뽑았는 것이 문재인의 그녀 우리 사모님 5천만 원 뭉칫돈 보따리에 싸가지고 돈을 보냈고 그거를 세탁을 거쳐가지고 딸한테 전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 아닌데 그 내용 팩트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죠. 이게 이 기사가요. 저도 어제 늦게까지 어제 이제 그 조국이 전주지검에 소환되고 또 문다의 이야기가 나오길래 새벽에 어떤 기사가 나올까 기다리다가 이제 조금 잠을 붙이고 눈을 붙이고 새벽에 딱 뜨니까 5시 59분에 조선일보가 이게 원래 이제 인터넷 뉴스는요. 6시 되면 딱 뜨거든요. 그럼 새벽에 미리 띄우면은 다른 언론사가 그걸 또 받으니까 사후 취재해서 쓰기 때문에 단독 기사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시 59분에 딱 띄우는데 보니까 우리 김정숙이 5천만 원을 지인에게 보내서 그 지인이 무통장 입금으로 문다의 통장으로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자기의 이름 땡땡땡 김정숙이라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넣었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다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보고 있으니까 돈이 5천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하면요. FIU라고 금융정보조사원입니까? 거기 1,000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하면 다 이게 띵띵띵 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데 이러면 그걸 검찰이 통보해요.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계좌 이체로 간다는 거는 당연히 보게 되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누군가가 현찰로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제3자가 돈 받을 사람에게 갖다 주면 계좌 이체로 하면 이거는 이제 쉽게 머니 론더링. 돈 세탁인 겁니다. 그럼 그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김정숙이 보낸 그 5천만 원 혹시 관본권 붙어 있는 거 아닌가? 관본권 아니야 이거? 그럼 국정은 특활비인데. 와 이거 5천만 원 해가지고 계좌에 넣어서 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 5천만 원 정도 입금했다고 하면은 그 지점에서 다 이게 체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럼 김정숙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리고 대통령 월급이 뭐 해봤자 한 달에 뭐 연봉이 뭐 한 2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뭐 한 달 월급이 2천만 원은 뭐 안팎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의혹은 관본권, 단순히 관본권이라는 걸 넘어서 청와대 특활비를 유용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혹이 첫 번째 드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본인의 개인 돈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딸한테 주려면 그냥 계좌를 주고 5천만 원을 주면은 증여서 내고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령 개인 돈이라 하더라도 한 달이 두 달이 거쳐서 준 것은 증여세 탈루했다는 의혹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딸에게 돈 주는 걸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냥 불러서 매달 뭐 조금씩 주든지 아니면은 뭐 5천만 원 보내면은 그 기간 증여세 다 계산해서 땡 치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왜 제3자를 통해서 보내냐? 이건 돈 세탁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직권남용적 요소도 있어요. 그 돈을 자기 친구 A씨라고 했는 사람한테 지가 직접 준 게 아니고 청와대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돈 신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또 뭐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그 직원도 나중에 이제 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은 돈 세탁인 거죠. 돈 세탁이지. 출처를 감추기 위한. 저기 뭐 민트님 답변하시네. 검은 돈. 돈에 시커멓게 검은 돈. 색칠이 칠칠해져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돈이 흘러갔는데 지금 이제 그 제주도의 뭐 별장 그게 뭐 부산의 그 송기인 신부 거를 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억 8천만 원 주고? 그렇죠.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아니 생활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3억 8천 주고 그 집을 사들이냐고. 그리고 제주도 저 별장하고 땅이 그 저 근저당도 설정 안 하고 3억 8천 주고 샀다는데. 완전 현금으로 박아 넣었다는 거야. 아니에요. 대출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걸 저기 다운 계약서를 많이 썼다면은 이건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간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문다에. 그리고 참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히고 친구가 너무 친해서 그런가요? 보냄에서 왜 거기다가
김정숙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최종 그 돈을 문다혜 씨에게 보냈던 그 김정숙의 친구가 친구 이름 땡땡땡 치고 거기다 김정숙을 왜 쓰냐고. 우리 그 계좌 이체할 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뭐 전기세 내고 할 때. 그렇지. 할 때 김정숙이 보냈다고. 참네. 그러니까 딱 걸리는 거지. 친구 맞나? 엑스맨 아니었나? 야, 그리고 이게 시점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그 처음 나온 거라서 이게 송기인 신부의 제주도 별장을 문다혜가 산 시점과 이 돈을 보낸 시점을 조금 더 특정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태국에 갔다가 이혼하고 뭐 전후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한국 와가지고 이혼했는지 아니면 태국에서 이혼했는지 모르지만 문다혜가 태국에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을 들어가야지. 그렇죠. 자기 집에 안 청와대에 들어갔어. 근데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김의겸이처럼 청와대 재테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관사 재테크하면서 그 돈으로 이거 샀는 거예요? 그게 언론 보도 보면 그 구기동에 있던 원래 집 그걸 처분하고 예. 태국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처분했다는 그런 언론 맞아요.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들어갈 집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청와대 관저로. 그러면은 아니 제주도에서 샀으면은 제주도 집으로 들어갈 것이지 왜 서울에 있는 엄한 청와대를 들어가요? 지 집이야? 그러니까 제주도 별장 매매 과정도 저거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송기인 신부라고 하면은 이른바 그 부산 경남 친노 친문 계열 정치인들의 완전히 대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슨 신부님이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3억 8천짜리 별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주도에. 네, 제주도에. 그 어디냐면요. 제주도 서쪽에 9시 방향에 협재해수욕장 있는 거. 물 맑고. 그 앞에 그 한림 조그만해서 비양도 있는 비양도 보이는 거기입니다. 와. 거기 되게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야. 제주도가 이거 원래 동쪽하고 서쪽이 좀 분위기가 달라요. 바람이 동쪽이 많이 때리기 때문에 동쪽은 조금 거칠고 서쪽은 한림 이쪽이 좀 편안합니다. 그렇죠. 동쪽이라고 하면은 김영, 성산 일출봉, 김영 동굴 있는 이쪽. 그쪽은 사실은 저 바람이 많이 때리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한림 협재해수욕장 거기가 사실은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집도 비싸고 애월 지나서 조금 더 가면은 협재인데 에메랄드빛. 그렇지. 아 정말 가고 싶은데 거기에 별장이 있다고? 네, 거기는 이거 수경 쓰고 들어가면 안에 물고기들하고 와 인사 다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진짜 우리는 열콩 TV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들은 제주도에 별장 사고 있었네. 와 진짜 부러우면 지는 건데 개 부럽습니다. 야 참.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경제 일심동체래요, 진짜. 우리 신부님도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 조사대장 될 수 있어요, 저거.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원래 부동산 사면은 자금 출처 조사 다 해요. 하죠. 그러니까 그게 3억 8천인데,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건물하고 이 앞에 마당까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3억 8천에 살 수 있나? 제 생각에 만약에 다운 계약을 썼다면 그것도 또 문제되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제주도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매매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줬나? 사줬을 수도 있지. 그죠? 무슨 돈으로? 무슨 돈으로? 이게 중요한 무슨 돈으로? 누구 돈이냐 이거지. 이게 나라 돈 삥땅 쳐가지고 샀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은 집을 살 때 아파트 분양 받는 거 빼고는 아파트 분양 받으면 분양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20년 30년 갚는 거니까 일반 내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부분 다 근저당을 조금씩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 금융 비용 발생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근저당 설정이 없어. 생짜배기로 그냥 3억 8천을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알돈으로. 생알돈. 그 생알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냐고. 우리 집 살 때, 저도 집이 은행집입니다. 다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 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부채가 있고 악성부채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양성부채인 거지. 약간 부채를 금융을 발생시켰지만 한 10년, 20년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어서 집값이 올라가면 그건 양성부채인 겁니다. 양성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을 사면 보통 서울에 있는 서울 살면 서울에 집을 사주고 하지 출판사도 서울 사고 한다고 하는데
뭐 출판 업무 그런 것도. 근데 뜬금없이 제주도에 이걸 사요. 돈이 그러니까. 남아 도는 사람들이 제주도 별장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별장이잖아요. 별장인데 이게 이제 우리 최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주도 부동산 경기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떠넘기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그럼 뭐 떠넘기기를 하든 뭐 별장을 매입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발생되는 금융 비용을 누가 냈냐는 거예요. 이 돈을 응? 건저당 설정하지도 않고. 근데 문다혜 씨가 뭐 사업가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 월급이 많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 보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지금 생활비 받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응?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우리처럼 스튜디오가 있는 유튜버가 아닌 라방, 이 들고 다니면서 하는 라방만 하는 유튜버들이 지금 제주도 한림에 별장 찾으러 간다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집 찾는다고. 근데 거기 가면은 협재해수욕장, 제가 힌트를 드리면 협재해수욕장 그 근처에 가면 가게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직 뭐 9월이지만 아마 피서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바닷물도 수온도 적당하고. 예. 거기 가시면 그 가게들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그 별장 어디냐? 그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퇴임 이후 제주도 가서 지난번에 갔을 때 이 집 갔거든요. 갔어요. 이거 예. 명의신탁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명의신탁 가능성은 어때요? 그렇네요. 그 가능성도 있겠네요. 딸한테 그렇게 이름으로 사놓고 실제는 자기가 자기 노후에 가서 사는 그렇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덮칠 때 서울 문다의 자택 그리고 제주도 한림의 별장 그리고 서대문에 있는 기획전시관 세 군데를 동시에 덮친 거죠. 아, 그렇죠. 어제 주소가 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는 뭐 진짜 돈이 아니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위한테 2억 2,500만 원 정도 뇌물 줬다는 의혹이 하나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김정숙이 문재인과 김정숙이 하니까 문정숙. 미국에서는 문정숙이라고 해요. 네. 김정숙이 5천만 원 뭉칫돈을 돈 세탁해가지고 줬는 게 딱 걸렸다는 거 있고, 또 하나가 또 떴어. 뭐죠? 와, 문재인이 자기 재임 기간에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을 출판했는 데서 출판사. 그 출판사가 문다혜에게 2억 5천만 원 송금한 단서를 지금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합하면 3억이네. 근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아시아 경제가 2019년에 있던 그 기사를 제가 찾았습니다.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 재산 공개를 했는 것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그게 문재인의 운명, 인세 수입이 1억 5천이에요. 인세 수입이 1억 5천이었는데 1억 5천. 문재인 운명 출판사가 이 문다혜에게 보낸 돈이 2억 5천이야. 1억 원이 더 있네요. 와, 아니 인세 수입이 1억 5천인데,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준 인세 수입이 1억 5천인데 문다혜가 뭐 했다고 2억 5천을 줬냔 말이에요. 디자인 편집했다고. 디자인 편집했는데 인쇄했는 글 쓴 사람보다 1억 원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 얹어가지고 뇌물 준 거네요. 결국에는. 저는 지금 그러면서 오늘 그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은 출판사 관계자한테 조선일보가 확인해 봤더니만 인쇄 등은 모두 문 전 대통령에게 입금을 했고 문다혜에게는 돈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 가서 한 이야기는 또 다르잖아요, 지금. 다르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2019년에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거에 그 당시 인쇄 수입이 1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억 5천이 가죠?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변호사는 사실관계 체크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딱 봤더니만 이게 앞뒤 말이 정말 안 맞아요. 안 맞죠. 네. 이게 글 쓴 사람한테 준 것보다 그냥 디자인 그냥 해준 사람한테 이게 2억 원을 줬고 5천만 원 빌려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거죠.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현직 대통령의 딸에게 일종의 뭐 사례금이랄까요? 뭐 일종의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챙겨줘. 네. 예를 들자면 그럼 저 뭐 좀 보내줘. 네.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부풀려져 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탈세가 됐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탈세죠, 이거는. 왜냐면은 1억 5천 플러스 2억 5천. 5천은 뭐 빌려줬다니까 일단 제외하고 5천을 또 갚았는지도 한번 봐야 돼요. 디자인비는 보통 2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요. 딱딱 나오잖아요. 멜콩 TV에는. 예, 예. 근데 2억 5천이면 합치면은 1억 5천, 2억 5천이면 4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장값이네. 문재인 수입이 4억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떼가지고 지만 쟤는 1억 5천 받고 나머지 2억 5천을 딸한테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네요. 이것도 멸콩 TV 단독인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그 돈이 그 돈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별장이 지금 드러난 건 3억 8천이고. 3억 8천. 그 가격도 비슷하네. 취등록세까지 하면. 비슷하네. 예. 예. 그래서 이 책을 내면서 발생한 그 어떤 수입 또는 어떤 그 사례금 성격의 어떤 돈 예. 그거를 딸을 통해서 제주도 별장을 소유하게 하는 와. 아까 말씀하신 예. 뭐 명의를 명의신탁일 가능성.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상상해 때문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에 판매돼서 온 수익이 얼마인지 이 부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판매 수익에 따르는 인세가 얼마인지 정산하기 전에. 예. 그래서 정산하고 나서 그때 정산해야 될 인세가 4억 원 넘었을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중에 1억 5천만 원만 문재인한테 주고 나머지는 사실상 딸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증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이 조사하고 나아가 세금 탈루가 인정된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 포탈 혐의로 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최 변호사님이 수사 지침을 이렇게 꿀팁을 주시네요. 꿀팁. 저는 그 조선일보 오늘 기사가 일단 그 스트레이트성 기사로서 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나왔는데 이 사실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인 쟁점이 굉장히 많은 수사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법에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5천만 원 사위한테 대한 2억 2,500에 사위에 대해 준 것이 뇌물 내지 제3자 뇌물이 될 수가 있고 될 수 있고 또 그 김정숙이 5천만 원 뭉칫돈으로 해서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활비 적할비 국고 손실죄일 가능성이 일단 예측이 되는 것이고 예. 국고 손실을 넘어서 개인 돈이라 한다 하더라도 신고 안 했겠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탈루했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문재인의 운명 이게 깜빵갈 운명인가? 무슨 운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책에 대한 인지대를 얼마나 인지세를 제대로 정산했는지 그 과정에서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실상 문재인이 가져가야 될 것을 문다의 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닌지 이 의혹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이게 봅니다. 상당히 큰 줄기가 생기네요. 예. 이 그러면 가족이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그렇죠. 초유의 일이. 야, 그 어디하고 비슷하네. 응? 큰일 났네. 꾸기네 집이랑 좀 비슷하네. 뭐 이재명 조국이. 이재명도 그렇네. 뭐 거기도 비슷하네. 이게 왜 이렇죠? 다 패밀리 이런 게 패밀리 나라 돈인 패밀리 비즈니스로 되는 듯해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뭐 청와대 집기절도도 수사해야 된다는 김주영님, 뭐 조국이하고 술 한잔 하는데 그 술도 청와대 마크가 돼 있고 앉았던 의자하고 테이블도 다 청와대에 썼던 건데 아니, 청와대에 가보니까 그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갔더니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어디 갔어요 이삿짐?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용산에 갔으니까 청와대에는 국민들이 와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 집기들 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양산에 다 가 있네. 그게 양산군자라고 알죠. 양산군자. 양산군자 말고 양산군자. 우리 또 어르신들이 이 기둥을 동양이라고 하잖아요. 외부에서 도둑놈이 와가지고 숨다 보니까 저 위에 대들보 기둥 위에 올라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밑에 있는 집주인이 도둑놈이라고 안 하고 이게 기둥 위에 올라와 있는 군자님이 오시니까 뭐 우리가 잘 대해줘 준다라고 하는데 양산군자가 아니고 양상군자가 아니냐라는 비판에 문재인은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렇게 조용하시죠? 그러니까 예,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네. 참 진짜 월세 살아도 저런 짓은 안 한다라는 말씀 정말 하고 있습니다. 자,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은 아니 7년 전에 뭐 자기들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고 그 청와대 경내를 2017년 5월에 거닐면서 그 쇼하는 거 보세요. 아마 그 탁현민이가 다 기획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뭐 제일 왼쪽에는 조국 탁 커피잔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중앙에는 문재인 대통령 딱 윗도리 벗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으로 제일 오른쪽에는 임종석, 중앙에는 조현옥입니까? 인사수석 이렇게 해서 쫙 해서 그림을 멋진 그림을 하나. 근데 그 사진 본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 바뀌었네. 이 굉장히 민주적인 정부네.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소위 말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속은 거죠. 조국, 임종석, 조현옥 등등 다 지금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되어서 조사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남은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함부로 탄핵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탄핵의 그 당시에는 완장차고 죽창 자들은 짜릿했겠지만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이야기하자면 뭐 박근혜 대통령 뇌물 받은 거 있나요? 뇌물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한 푼도 받은 적 없죠. 예, 본인이 직접 받은 게.